안녕하세요. 11월 7일 목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스 원딜 불확실성이 갑자기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김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다우, S&P 이렇게 하루 종일 플러스 마이너스 등락을 거듭하다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약보합, S&P 500 지수 강보합, 나스닥이 0.29% 하락했고요. 반도체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0.84% 하락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도 많이 내렸는데 오늘 추가로 2% 이상 더 하락했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하락해서 10년물은 1.818%입니다. 12월 12일 그 기준금리 인하 확률 이게 10%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이 값이요. 오전에는 오전장에서는 미국 시장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2%까지 내렸는데 그 페이스 원딜이 연기된다 이런 보도 이후에 10%로 올랐습니다. 달러 지수는 97.7로 약보합이고요. 원달러 1162원으로 올랐고 원엔 10.66 올랐고 위안달러 6.99로 하락입니다. 유가는 WTI 56불, 브렌트 61불 선으로 하락했습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한국 9월 경상수지 흑자 75억 불인데 이거 예상보다는 적지만은 대략 11개월 만에 최고값입니다. 뉴질랜드 3분기 실업률 4.2%, 인도네시아 소매 판매 전년비 0.7% 증가입니다. 독일 9월 공장 수주 1.3%로 증가했는데 이거 예상보다 급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제조업 지수도 지금 회복된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독일 경제 그동안 침체에서 좀 벗어나는지 앞으로 주목됩니다. 태국 금리 인하해서 1.25%입니다. 금년 8월, 9월에 이어서 세 번째 금리 인하한 것입니다. 스페인 9월 산업 생산 전년비 0.9% 증가입니다. 유로존 9월 소매 판매 전년비 3.1% 급증한 상태입니다. 미국 원유 재고 400만 배럴 정도로 급증을 했고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9월의 빅데이터입니다. 이것도 JOLT, Job Opening, 레이버 턴오버 이 지표인데 이전보다 한 700만 개 Job Opening, 그러니까 구직자 수죠.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달에도 그러나 현재 이 Job Opening 숫자 자체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30년 모기지 금리 3.98%로 하락했고요. 미국의 3분기 단위 노동비용 3.6%로 지금 급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것인데 비농업 부분 생산성이 0.3%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 4분기 이후에 가장 크게 감소한 값이라고 합니다. 쟁점 정리를요. 미국의 화웨이 고사작전 지금 집요하게 계속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FCC가 미 연방통신위원회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미국 통신망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이 화웨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1. 미국 내 통신사들은 화웨이 장비 절대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세계 5G 통신망에서 중공 장비 배제하도록 동맹들과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냐 화웨이냐 선택해라 이런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내 군 기지 주변에서 우선적으로 화웨이 장비 제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화웨이에 대한 독일의 태도가 지금 변해서 독일이 그동안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당연히 독일한테도 5G하고 화웨이하고 거래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독일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미국의 그런 말에 순순히 따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 보도로는 독일은 화웨이에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자에 다시 5G 장비 테스트할 때 신뢰성 검증 평가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가 정말로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공이 공산당하고
상명 하복 관계인지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검토를 한다니까 검토 결과에 따라서 독일도 화웨이 배제 결정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안 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독일 결정을 두고 봐야 하는 이런 입장인데, 분명한 것은 미국이 물밑에서 독일한테 압력을 엄청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독일이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과연 독일이 미국을 버리고 중공을 선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요, 또 여전히 주목되는 것이, 얼마 전에 트럼프가 앞으로 미국에서 5G 분야 대규모 투자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FCC, 미 연방통신위원회 위에서 보니 FCC가 그렇게 오래 끌고 있던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T-모바일과 스프린트 각각 미국 내 3등, 4등 통신사입니다. 이걸 합병을 해버렸으니까 이게 대단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합병을 승인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5G 집중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승인했다고 이렇게 직접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T-모바일과 스프린트가 뭐 합병하기 위해서 그럼 뭐 앞으로 사업계획서 이런 거 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상에서 향후 3년 내 미국인의 97%, 6년 내에 미국인의 99%가 5G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요컨대 수년 내에 세상이 다시 한번 확 바뀔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확 바뀌는 그것이 지금 5G를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고요. 여기에 화웨이는 지금 배제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5, 6년 지나고 나면은 화웨이는 시골 변두리에 그 먼지 쌓인 전파상 꼬라지 되는 거 아닌지 주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페이스 원딜이 11월 달에는 이 사이닝 없을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로이터, CNBC, 1인 등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페이스 원딜도 그 꼬라지가 X 되는 거 아닌지 아주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이터 보도가 비교적 더 자세합니다. 그 CNBC 보도는 별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은 익명을 요구하는 그 고위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그러니까 페이스 원딜이 12월 이전에는 사이닝 안 될 것 같다 이겁니다. 페이스 원딜이 실패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지만 아직은 딜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내용과 장소 둘 다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Dozens of venues have been suggested for the meeting.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dozen이라는 게 12개 단위 아닙니까? 우리말로 하면 한 타스 아닙니까? 한 타스. 담배는 이게 바뀌어서 보루가 됐죠. 한 타스 12개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연필 한 타스 이렇게 사면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연필 12자루거든요. 이 다전이 12개 단위인데 dozens of venues have been suggested for the meeting. 이 다전이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개의 장소가 제시되었다는 겁니다. 내용과 장소 둘 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이닝할 장소로 수십 개의 그 후보가 제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촌의 유명한 장소는 다 그런 데인 것 같습니다. 뭐 스위스, 스웨덴, 그리스, 뭐 알래스카, 하와이, 뭐 마카오. 근데 서울은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오와는 지금은 후보지가 아니랍니다. 중공이 아이오와 가는 대가로 1250억 불 관세 철회를 요구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런 거래를 하면은 등신 인정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의 배임 행위에 가깝다고 봅니다. 협상 대표들이, 미국 협상 대표는 누굽니까? 트럼프를 대빵으로 해서 라이트하우스 모니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협상 대표들이 미국의 이익을 희생을 하고 중공에게 이익이 되도록 합의를 해버리면 이것은 미국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되잖아요. 이 범죄가 되는 거죠. 만약에 돈 받고 이렇게 하면 배임 수재죄가 되고요. 돈 안 받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배임죄가 되죠. 하여튼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페이스 원딜 진짜로 잘 돼가나 이렇게 제가 특히 어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한 것을 지금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스 원딜에서요, 내용과 장소 두 개를 다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용의 결정이 본질적으로 중요하죠. 내용이 결정되면 장소는 수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서 말이죠, 10월 11일 날 트럼프가 백악관 자신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최근에 중공이 요구한다는 그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자세히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거를 미국이 받을 수가 없죠. 이걸 미국이 받으면 미국한테는 손해, 중국한테는 대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중공이 다시 변심을 해서 미국의 뒤통수 까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5월 합의 결렬 이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닌지 주목된다 이렇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11월 10일 날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때 10월 11일. 트럼프 발표 내용을 그때 제가 아마 10월 14일인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월요일이죠. 그때 전하면서 그때도 그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거는 거기에만 집중하면은 비교적 수월한데 만약 중공이 발표된 내용에 추가적으로 관세 철회를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페이스 원딜 합의는 실패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을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메이킹 딜, 즉 합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본질은 서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윈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합의하는 당시에는 서로 웃으며 악수하는 겁니다. 합의 순간에는 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 신뢰가 있다면 장소를 아이오와로 하는 거 이 정도는 아무런 추가 조건 없이 할 수도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합의의 핵심이 농산물 구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벤트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오와를 장소를 정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한테는 상징적으로 선거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걸 대가로 중공이 말이죠,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 1250억 불 15% 관세 철회를 요구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미국의 이익 수호를 위해서 중공의 이런 요구 거부했다고 하는 거, 이게 오히려 트럼프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미국 재무장관이고 또 협상 대표 중에 한 사람인 머누신이 확인한 게 있죠. 합의가 없으면 12월 15일부터 연기된 2,500억 불 관세가 지금은 25%에서 30% 올라갈 것이고 1,600억 불에 대하여 신규로 15% 관세가 부과될 거다. 이렇게 머누신이 얼마 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공산 수입품 사실상 전부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는데 2,500억 불은 30% 때리고요. 남은 2,850억 불 가량이 15% 관세가 부과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중공이 농산물 안 사가면요, 안 사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지금은 중공은 식량 수입 국가니까 결국 안 사갈 수는 없는데, 어쨌든 안 사간다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안 사간다 하더라도 이 관세로 미국 농가에 보조금 지급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극단적으로는 1,600억 불 15% 관세만 해도 240억 불입니다. 관세 전쟁 이전에 중공이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하던 농산물 총량이 연간 200억 불 내외에 불과합니다. 하여튼 지금으로서는요, 12월 3일, 4일 이렇게 트럼프가 런던에서 나토 회의에 참석한답니다. 그래서 그 전후로 런던 또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사이닝 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추측 수준의 보도가 CNBC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요, 중공이 캐나다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다시 수입 재개했다는 소식입니다. 화웨이 CFO 화웨이 설립자 딸 아닙니까? 이 사람을 이제 체포했잖아요. 캐나다가 체포했죠. 캐나다 공항에서. 이 사건 때문에
중공이 캐나다에 보복을 해갖고 캐나다산 이런 거 고기 이런 거 수입 안 하고 있다가 지금은 중공이 지금 뒤질 지경이잖아요. 대지 파동으로. 그래서 중공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사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저는 이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본질이 식량 수입국인데 이런 중공이 쟤들이 먼저 식량을 무기화했다는 점, 이걸 일단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만약 언젠가 미국과 그 동맹이 중공에 대해서 식량 수출을 금지를 해버린다면 중공은 반박할 논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식량을 먼저 무기화한 것이 중공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그 이란의 핵 활동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5월에 이란 핵 합의, 즉 JCPOA 이걸 탈퇴를 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를 했습니다. 이란이 반발하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JCPOA 그 사인한 국가들한테 이 합의 내용을 이행해라. 즉 이란 석유 너가 사가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안 사가면은 우리는 핵 합의상의 이란의 의무 이행 수준 계속 낮춰갈 거다. 우리도 핵 합의상의 의무 이행 안 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란의 이 말은 논리적으로는 뭐 타당합니다. 문제는 그런 논리를 집행할 힘이 없다는 거죠. 이란이 지금 제재받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란은 그때부터 60일마다 이 자기의 의무 이행 수준을 낮추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논리는 핵 합의상에 미국은 빠져나가 버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고요. 나머지 뭐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영국 이런 나라들이 핵 합의상에 그들 나라들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겁니다. 의무 이행 안 하면 우리도 안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60일마다 의무 이행 그 수준을 낮출 거다 이렇게 말을 해갖고요. 그래서 5월 8일 날 농축 우라늄 저장 한도 원래 300kg였는데 이거 저장 한도 초과해버렸고 또 그로부터 2달 후인 7월 7일 우라늄 농축도를 합의상의 3.67%에서 4.5%로 올렸고요. 또 2달 후 9월에 신형 원심 분리기 개발 활동 재개해버렸고요. 또 2달 후인 11월 6일 그래서 포르도라는 곳 여기가 지하 농축시설입니다. 여기에 우라늄 농축시설 여기에다가 우라늄 가스 UF6 분자식이 UF6라고 합니다. U 우라늄이고 F가 불소 아닙니까? 그래서 불소와 우라늄의 화합물. 그래서 불소 6개에 우라늄 1개 이렇게 화합물. 이게 육불화 우라늄이라고 합니다. 이 가스 모양인데 이것을 주입해서 우라늄 농축도를 5%까지 올려버렸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도 5%가 일종의 상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한선이라고 합니다. 농축도를 이보다 더 올리면 핵무기 제조의 징조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핵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 반응은 당연하겠죠. 이란이 좋지 핵 강탈 행위다. 정치 경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일단 비난의 십자포를 한 방 날렸습니다. 미국은. 그 다음에는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어떤 액션이 나오겠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 이게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 이렇게 말하죠. 크레딧 디폴트 스왑 이 CDS 프리미엄이 27 베이시스 포인트 이게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는데 2007년 4월 30일 15 베이시스 포인트 이거 이후에 가장 최저치랍니다. 이게 하락했는데 이거 하락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CDS 이거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을 보상을 해주는 어떤 파생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날 확률을 근거로 파생 상품을 만든 겁니다.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은 5년물 국채를 기준으로 거래되는데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S&P 신용평가회사죠.
한국의 신용 등급 AA 등급 그대로 유지를 했다. 뭐 이런 뉴스입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쟁점은 이겁니다. CDS나 신용 등급 이런 것은 디폴트 리스크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한국이 지금 당장 뭐 디폴트 빠지고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이런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 낮아지고 그 신용 등급 유지되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장래 성장성이 추락하고 있다는 점, 이런 거는 이런 그 CDS 프리미엄이나 신용 등급이나 이런 지표에는 당장 반영되는 거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